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얼른 접속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 채용 박람회로 오셨습니다. 2021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제대 군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2021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제대 군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많은 분들께서 채용 시장이 위축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 기업, 우수 기업들 그리고 구직자 모든 분들을 함께 연계하는 이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수 기업과 특성화고 그리고 제대 군인을 위한 온라인 채용 박람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보훈청,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시 교육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병무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벤처기업협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 부산 지역의 우수기업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화상 면접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이 취업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 교육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채용 설명회도 함께하면서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이곳에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소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박람회 홈페이지로 한번 접속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29일까지 박람회가 이어집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 채용 정보 확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대 행사도 여러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채용 박람회 제 옆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우리 차장님을 모셨는데요.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취합해서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채용 설명회 첫 번째 기업 먼저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7년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소를 설립한 이래 대한민국의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 발전에 개척자이자 견인차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진중공업인데요. 제 옆에 이동진 차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동진 차장님이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이 소개와 또 어떤 인재를 원하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한진중공업 조선인산팀 이동진 차장입니다. 현재 채용, 인력 감축, 전환 배치, 승진, 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인재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열정과 패기를 가진 인재상이 아닐까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장님께서 한진중공업에 입사한 지가 한 15년쯤 15년.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 정말 한진중공업에 입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보시는 분들처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좀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부산 연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이 저기 부산에 있는 경우가 잘 드물고 네. 그리고 제조업이 그 대도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드문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하는 많은 선박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력에 반해서 입사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아마 돌아가셔서 우리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준비하신 자료가 지금 많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한진중공업 조선인사팀 이동진 차장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인재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제 채용 절차가 다 종료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채용 계획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채용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회사의 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진중공업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CI를 보시면 저희 한진중공업이 조선 부분과 건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조선 부분에 근무하는 그 조선인사팀 차장이고요. 그 건설 부분에서는 이 앞에 보이는 이 로고를 활용해 가지고 그 저기 주택 사업 쪽에서 그 한진중공업 해머로라는 브랜드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건축 사업부, 뭐 플랜트 사업부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회사의 미션, 비전, 골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나와 있는데 핵심 가치를 보시면 신뢰, 소통, 열정, 변화,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이 전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뢰가 있고 소통을 하며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성 가진 인재, 이것이 한진중공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회사의 발자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조선중공업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 뒤로 보시면 전부 국내 최초, 국내 최초, 국내 최초라고 하는 선박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1984년까지요. 근데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최초로 건조한 선박들이 매우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컨테이너 첫 수출, 동량 최초, 그리고 뭐 세계 최대,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 댐 공법 같은 건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해군 독도함, 당시에 그 최대 수송함이었죠. 그리고 그 국내 최초 세빙선 아라온호,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계 최초 LNG 벙커링선을 건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19년도에는 이제 극초대형 컨테이너 21,000 TU, 이 TU라는 게 이 하나당 이 컨테이너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극초대형 컨테이너는 저 컨테이너를 21,000개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이제 국내 최대 함정 마라도함을 건조해서 성공적으로 건조를 했고요. 저희 한진중공업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사 제도와 지급 체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관리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직, 기술직, 설계직, 연구직으로 되어 있고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격 연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년은 한 60세고요. 법정으로 근무 시간은 당연히 주 5일제를 하고 있는데 하계 휴가가 좀 길고요. 2주가 좀 길고 뭐 연간 계산해 보면 한 120일, 130일 정도가 휴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이나 뭐 CDP, 뭐 특별 승진 이런 것들 제도들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출 초입 현황을 보시면 초입이 사무직, 기술직, 설계직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4,1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 계약 연봉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학전 활동은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중고교는 이제 전원 그 전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생은 2명까지 해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부모까지 해서 다 합쳐서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동아리 지원하고요, 개인연금도 지원하고 있고, 통근버스가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마산, 창원, 울산 쪽으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 60여 대 했는데 요즘에는 한 30여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대 같은 것들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사택 임대라든가 뭐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도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재 채용 단계별 평가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서류 전형, 필기, 인적성, 면접, 침체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단계의 서류 전형, 그리고 4단계의 면접 전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전공, 학점, 어학, 자격 요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컷오프 라인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면접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이제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그리고 인적성 검사는 때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막 영어로
뭐 문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적성 검사가 뭐 당락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인적성 검사는 이번 올해는 안 했는데 그 이전엔 한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참고하는 활용 정도로만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부터 먼저 보시면 이제 학업 충실도, 경력, 자격, 과외 활동 등을 판단을 하고요. 서류 전형을 할 때 뭐 많은 인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당사에서 별도로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지원서 혹은 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인적사항, 학력, 병력, 뭐 경력, 자격, 외국어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본인의 역량 그리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 그리고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역량과 전공 지식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류 전형이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데 서류에서 이제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에 쓴 뭐 역량이라든가 공동 목표 달성한 사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위주로 이제 면접 전형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흔히 많이들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항상 신경을 많이 써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은 이제 전공 지식, 인성, 역량, 가치관,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대 다도 있고 다대다도 있고 집단 토론식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대다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분들 여러분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지원자분들 여러분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교하기도 쉽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서류의 비중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면접 비중이 증대되고 이제 시간 횟수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술자리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밥 면접도 있고 아주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술자리 면접이나 앞밥 면접 이런 거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1차, 2차로 나눠서 이제 1차는 이제 실무팀장이나 파트장님 위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2차 면접은 이제 고위 임원진 분들 위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는 이제 태도, 전공 지식, 표현력, 조직 적응력, 가치관 이런 것들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 분들이 다 평가를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최종 조율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샘플로 넣어놓은 건데 그 올해 저희 신입사원 같은 경우 이제 신입 교육을 2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요. 각 회사별로 이제 그 본인 그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을 업무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을 갖게 되는데 중간에 여기 보시겠지만 여기 극기 훈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뭐 방역 수칙을 이제 지킨다는 가정하에 뭐 접종을 다 완료했다거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극기 훈련도 2박 3일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저도 입사할 때 극기 훈련 했었는데 요거 하고 나면 그 동기들 간에 아주 끈끈한 정이라든가 뭐 협동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2주차에는 이제 팀빌딩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저희는 조선회사니까 용접 실습도 하고 뭐 각 부서별로 뭐 설명할 거 하고 또 인사팀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회사의 그 소개 그리고 인재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돌아가셨을 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런 면접 프로세스를 밟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공지부터 해드리면 우리 차장님 말씀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여러 사항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무리쯤에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 거죠. 우리 한진중공업이요. 그 프로세스가요. 5차요. 야. 그때 건강검진까지 있긴 했어요. 아, 네, 건강검진까지. 그냥 이제 차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처음부터 5번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단은 서류 전형과 자기소개서 면접 이게 중요하다. 일단 서류부터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비중이 자기소개서가 크겠죠?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자기소개서나 일단 서류 전형에서 통과 자체가 안 되면 그 윗단계로 갈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뭐 면접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서류 전형에서 본인의 이제 뭐 학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제 본인만의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가서 자신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경우 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누군가 걸 보고 베껴서 이렇게 썼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인사 입장자 담당에서는 오랫동안 보다 보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본인 예.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게, 거짓말하지 말고 본인 솔직하게 딱 하는 보면 게 아세요? 제일 좋- 이거 본인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자소서 보면 아세요.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안 되는데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죠. 보입니다.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서 몇 배수 정도가 2차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건가요? 통상 이제 서류에서 예를 들어 한 명 뽑는다 그러면 네네네. 서류에서 이제 한 5배수 정도, 네. 그리고 면접을 2번 할 건데 이제 네. 1차 면접에서 이제 3배수 거르고요. 네. 그래서 최종 면접에는 3분이 들어가서 한 분이 최종 합격하시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고 그게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이 그 프로세스를 밟고 네네. 입사를 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야, 경쟁률이 정말. 근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적성 검사잖아요. 네네. 인적성 검사가 저희 상당히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되게 높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인적성은 근데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도 예전번에 인적성 검사를 했었고 네. 저도 입사할 때 인적성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기업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통상 얘기하는 게 인적성 검사로 우수한 인력을 뽑는 거는 힘들다. 하지만 참 역량 미달인 인 사람은 사람을 배제 걸러낼 수 있다. 배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네네. 하고 이러는데 최근엔 뭐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면 사실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는 보장도 없고 네. 그래서 이번 진행할 때는 아예 배제를 하고 진행을 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로 가지고 뭔가 이 면접 진행 상황에 있어서 뭐 플러스 부가적인 점수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도 그냥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만 하고 면접할 때 요 사람은 인적성 검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면접관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 그런 참조하는 역할로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적성 검사는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뭐 인성이나 역량이 미달되는 사람에 대한 배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렇죠.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준비해도 하셔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있어서 네. 예전에 제 입사 동기랑 아니면 선후배들 거 예전에 인적성 검사한 거 자료랑 네.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태도나 성과나 이런 걸 사실 비교를 해봤는데 네. 별 연관성이 없어요. 아, 인적성 검사 때 데이터가요. 아주 좀 안 좋게 나왔던 분들이 일 네.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때는 훌륭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큰 연관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참조 요인만 네. 활용하는 정도 그런 그렇게 데이터가 생각하시면 축적이 되겠습니다. 돼서 이제 한진중공업에서는 인적성 검사의 그런 어떤 가중치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자기소개서 잘 준비하셔서 일단은 면접을 이제 이렇게 인사 담당자 분께 면접을 보러 갔어요. 실무 면접을 우리 차장님이 본다는 게 아니라 실무 면접을 이제 우리 차장님, 과장님, 부장님들이 네. 보시잖아요. 그때 이제 임원 면접 전에 그때는 어떤 걸 좀 주로 보세요? 지금 실무 면접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인사팀 직원들이 들어가서 뭐 면접을 볼 때도 있었는데 네.
요즘은 추세가 좀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생산팀에 신입사원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 생산팀에 이제 직원들을 면접을 해야 되면 뭐 인사에서는 이제 간사 한 명 정도 들어가고 그 생산팀의 아. 파트장, 팀장 이런 분들이 아. 참가하셔가지고 직접 면접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같이 일할 일하고 사람.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그 현업부서에서 직접 고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전공과 관련된 그 역량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배님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인사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면이나 네. 테크니컬한 면에 이런 것은 당연히 한계가 조금 있는데 네네. 이분들은 어차피 뭐 전공도 같으실 거고 거의 비슷하실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네. 컨셉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가 들어오면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커버해 줄 수 있겠다. 네, 네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해 가지고 직원들 면접을 진행하고 아, 난 저 친구랑 일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네. 인사에 얘기해 주면은 이제 그게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좀 트렌드가 좀 변한 거죠. 그러면 본인의 후배를 뽑는 자리니까 그 분야의 선배님이 면접을 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물론 질문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조금 실무진에서 네네. 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그 역량이 있는 인재를 뽑아야 네.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임원 면접으로 가는 거죠. 네. 임원 면접은 그룹으로 보게 되나요? 아주 아까 압박 면접도 없고 뭐 이런 면접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임원 면접은? 임원 면접은 이제 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네네. 별개로 하는 왜냐면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예, 네네네. 최근에는 이제 별개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건설 부문과 조선 부문은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뭐 발령 일자도 같이 나가고 할 건데 건설 부분은 이제 서울에 연구가 있고 또 조선 네. 부분은 조선 부분은 부산에 연구가 있어서 네.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제 면접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맞춰서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분들은 이제 전공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니까 네. 보시면서 뭐 인성이라든가 이 사람이 조직에 적응을 잘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태도가 인성. 태도, 인성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으로 보이시겠지만 네. 이제 그 정도 연륜이 계신 분들은 이제 몇 가지 물어보면 이렇게 아, 아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질문이 그 사람의 인성과 태도를 알 수 있는 질문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난. 살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 음. 상대방이랑 뭐 심하게 다투었거나 아니면 뭐 갈등이 음.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라 아. 라고 얘기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서 판단이 사실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 면접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네. 본인 임원분들이 생각을 그쵸, 하시게 되는 그쵸. 거네요.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네. 어떤 성격인지 뭐 네, 그런 네. 질문 한두 개 해보면 대부분 성격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짧은 자기소개를 좀 미리 준비를 좀 잘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면접관 분들도 계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3명 정도 있으면 네. 저는 한 1, 2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면 거기서 바로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우리 그 첫인상의 법칙처럼 얼마나 성실하게 그쵸. 준비했는지가 성실성도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하다가 잘 안 나오면 뭐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 네네. 당황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지켜보시고 뭐 이런 과정에서 당황할 때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런 경우도 전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이, 예전에는. 예. 저 이제 방송에서 못하지만 예. 이러면서. 예, 요즘에는 좀 많이 준비들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죠. 그런 경우가 적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1분 소개를 이제 하라 그러는데 준비 안 해와가지고 좀 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준비해온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죠. 점수가 근데 안 좋아질 준비성, 수밖에 없죠. 성실성 이런 부분에서 예. 혹시 차장님 기억에 남는 뭐 풀로는 기억 못하셔도 좀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가 있으세요? 아니면 차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5년 전이어서 기억이 나실까요? 저도 그때 그냥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이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음. 우리 한진중공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업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나의 역량을 네.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댓글 한번 볼게요. 우리 박정주 님이 직원의 평균 나이대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도희 님이 직렬에 대한 대외 활동이나 실제 경험이 혹시 부족하면 자소서 쓸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요? 라고 우리 도희님의 질문부터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좀 부족하신가 봐요. 직렬이 좀 그 해당 직렬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경험을 쌓아가면 되는 건데 네, 이 경험이나 자격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한마디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예,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자기가 뭐 조선공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쪽으로 엔지니어를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자격증인 조선 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사실 그 특히 서류 전형을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물론 이 자기 소개서도 보지만 자격 사항 많이 봅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직종이 있고 예를 들어서 HSE 직종이다 이러면 여기에 뭐 환경기사, 뭐 대기 운전기사 이런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쫙 지원하는 거랑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랑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네. 있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예,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기업 담당자들이 다 하나하나 봐주지 않거든요. 쭉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은 있구나, 이 사람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직렬에서 이제 경험이 좀 모자라다고 하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격증. 우리 도희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주님이 직원 평균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아마 뭐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입으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저희가 주시면요. 이제 신입을 뽑을 때 보통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24살에서 한 27, 8살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한 20, 그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네네네네. 빨리 오는 분은 25살, 6살 이때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30대 초반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의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뭐 나이에 대한 규정이 딱 몇 살 이렇게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원자 중에서 뭐 나이가 좀 많더라도 뭐 충분히 뭐 역량 있고 네. 뭐 업무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뭐 면접 와가지고 어필해가지고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예. 그걸 오히려 또 강점으로 어필을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경력이지만 이제 신입의 나이 비슷하게 돼 있으면 네. 나는 신입이지만 경력도 있다 이런 네, 강점이 훨씬 될 더 수도 있겠죠. 강점이 될 수 있어서 예. 정주 씨도 고민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2021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제대군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진중공업 만나고 있고요. 제 옆에는 이동진 차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주님, 한진중공업 채용 언제 하나요? 라고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제 저희가 지난 8월 이때부터 이제 채용을 준비를 해서 네. 사실 어제랑 그저께 이틀 동안 이제 최종 2차 임원 그 고위 임원 면접을 마쳤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 남았고요. 네, 올해는 네, 그래서 네. 내년에도 이제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긴 한데 아마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채용 계획이라는 게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잡아놨어도 그때 당시에 이 경영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20명 뽑는다 했다가 이번에는 뭐 50명 뽑을 경우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네. 20명 뽑으려 했는데 일단 올해는 넘기자 해서 아. 뭐 뽑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대외적인 그 환경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네. 고려가 된다는 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 공채가 아니라 일반 기업들 코로나로 특채 형식으로 뽑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한진중공업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예, 경력직도 이제 현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 회사라는 게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직도 빈번하고 뭐 네. 이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탈을 하게 되면 그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내에 있으면 이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조정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네. 그때 경력직 채용하는 경우도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한진중공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홈페이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네, 채용 공고가 자주 올라오죠. 네. 경력도 그렇고 그렇죠. 계약직도 그렇고. 예, 예, 예.
그 한진중공업이 사실 너무나 우리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어서 어떤 게 좋나요라는 질문이 조금 무색하지만 그래도 이제 입사를 하시고 15년 차 우리 차장님이시잖아요. 나는 그래도 한진중공업 입사했을 때 나는 이거 진짜 좋다. 우리 회사 이거는 자랑이다. 이렇게 좀 후배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국내 최초, 뭐 최초,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기술력만큼은 현재까지로도 뭐 최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급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불만 있는 경우 뭐 잘 없고요. 그리고 복리후생이라든가 뭐 몸이 아플 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네, 안 그래도 회사 조직과 업무 분위기 궁금해요라고 우리 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방금 유사한 질문에 대답을 미리 하셨지만 좀 분위기 어떤가요? 조직 분위기가? 이거는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아, 부서마다 또 다르고 또 뭐 보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르고 다 음, 다르고 뭐 그러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분위기 좋은 분위 부서도 있고 안 좋은 아,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네, 모든 대부분 다 조직에서의 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네. 네, 도움이 그, 되셨나요? 그거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우리 도희님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진중공업의 채용 절차 우리 PPT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차부터 5차까지 있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구두로 1차는 자소서다, 2차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요. 네,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그 서류 전형에서 이제 본인의 자격, 학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 자기 본인만의 경험을 다 녹여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난 이렇게 이렇게 극복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실무자 입장에서 제일 좀 우려스러운 게 오타로 이제 정말. 자기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타 진짜. 오타 절대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약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은 아, 두 부류예요. 있거나 아예 예, 없거나. 예. 그래서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오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당연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래서 점검하고 예, 그죠? 그거는 좀 많이 좀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그 다른 검사들 뭐 저기 뭐 테스트 같은 경우를 뭐 하는 경우를 제가 2단계로 잡아놓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안 하는 분위기고 3단계도 이제 인적성 검사로 잡아놨었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별 상관관계를 못 못 느끼는 느껴서 거죠. 예, 네.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 좀 미지수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서류 전형 서류, 그리고 면접. 면접, 예,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그렇죠. 2단계에 되어 있는 그 네. 면접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 건강 검진이 있는데 그 체형 검진이라고 해가지고 뭐 심각한 그런 그 사유가 아니면 네. 그것 때문에 저는 탈락한 사람 아직은 못 봤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예. 그럼 보다 아니 처음에 1, 2, 3, 4, 5 하니까 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차장님 말씀드리니까 이 서류 전형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무진 선배님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미님이 저 한진중공업에 채용 지원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블랙리스트처럼 우리 구직자들이 물어보는 게 재지원했을 때 얘는 우리 회사에 와서 뭐 최종에 떨어진 애야 서류 떨어진 애야 이런 게 진짜 남아 있는지 저 다시 채용 지원해도 돼요?라는 질문이세요. 일단 그 기록이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요? 남아는 있는데 그 네. 기업에 따라서 이제 한번 지원했던 사람은 아예 이제 배제시키는 기업도 있고요. 네. 안 그런 기업도 있는데 저희는 후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기업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재도전을 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회사에 더 애정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더 페이버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보통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한 번 떨어지면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이거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떨어져. 막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었는데 네. 그게 실제로 그렇다라고 기업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느껴지고 근데 네. 한진중공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 부당한 대우가 예. 없다라는 거. 네. 확실합니다. 네. 보통은 뭐 직렬을 바꿔서 오진 않으시잖아요. 자기의 보통, 그 예, 레퍼런스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 자격증도 예. 유사한 자격증이니까 분명히 같은 곳에 갈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맞아요. 같은 곳에 지원하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기억에 남아서 예. 다시 왔구나 예. 이렇게. 예. 아,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음. 이제 더 좋은 느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도 같은 곳에 또 다시 지원하시려면 뭔가 또 다른 걸 그렇죠.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왜 떨어졌을까 분석하셨을 예, 자격증을 거고. 하나 더 땄다든지 네. 뭐 뭔가를 더 준비해서 하셨을 거니까 뭐 그만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다 정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이면 시험 쉽게 들려야죠. 네. 전혀 그 문제 없다라는 거 채용 지원 있으셔도 다시 한번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닉네임 지미 씨 환영합니다. 앞서 이 뭐 압박 면접, 극기 면접 이런 거 보고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셨어요? 아, 극기는 면접은 아니고 이제 채용 이후에 이제 아, 이 아,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네. 이제 극기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그래서 음, 이게 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료애 그리고 네. 팀 빌딩 뭐 네. 이런 측면에서는 팀원. 예, 네, 네. 2박 3일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난 코스를 같이 하고 나면 네. 그리고 회사에 또 그 산악회라든가 이런 데 동아리 활동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인솔하에 예,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입사해서 거기 극기 훈련을 가고 싶네요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제대군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인데요.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본인의 이력에 어떤 특이한 경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네. 부분이 좀 어필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장교 출신이라든가 네. 마라투시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따라서는 그 저희가 조선 부문이 있고 건설 부문이 있는데 뭐 오히려 더 이게 가점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생활에 대한 그런 그렇죠. 팀워크도 있으시니까. 예, 예.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 복무에 대한 뭐 메리트, 뭐 호봉을 더 많이 드린다든가 네. 아니면 승격 연한을 좀 줄여준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페이버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구직을 하는 분들이 다 듣고는 계시겠지만 보고는 계시겠지만 특별히 또 이 제대군인 분들은 더 귀를 기울이셔서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차장님 직원 분위기가 어때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 지원자들이 물어보네요. 혜민 씨도 사내 분위기 어때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좋습니다, 나쁩니다라고 네. 하기가 좀 그렇고 좀 시기에 따라서 좀 그 기업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항상 네. 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뭐 저 괜찮은 시기에는 뭐 다들 뭐 행복한 시기를 보내다가도 또 뭐 외부 요인이라든가 내부 요인이든가 뭐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좀 분위기 자체가 깔아앉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뭐 각자 뭐 서로 소통하고 아니면 밖에 나서 술을 한잔 하든지 네. 이러면서 어떻게든 극복해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 명 한 명 보면 사람이지만 그냥 다 기업 직원들이거든요. 한꺼번에 네, 보면 네, 네, 네. 안 좋을 때는 조금 이렇게 있다가 또 좋을 때는 같이 또 이런 가다가- 질문이 좀 나오는 이유가 네, 계속 그러고 이제 있어요. 언론에서 보여지는 네, 네. 그런 강성 이미지가 좀 네, 네. 있다고 느끼신 분들이 네, 네. 실제로 어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어떤 프레임들에 음. 대한 인식을 그냥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직은 그 조직마다 일단은 우리 부서마다도 분위기가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이걸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네. 같아요. 근데 일단 차장님은 아까 우리 조직은 좋아요. 예, 저는 만족하면서 네, 되게 밝으세요. 저희 팀장님도 좋으시고 뭐 본부장님도 좋으시고 뭐 다 좋으십니다. 한진중공업이 관심 기업이라서 대략적인 남녀 성비도 궁금해요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제 소소한 것들이 다 궁금해요. 진짜.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그 쇠로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분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저희가 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봤을 때 아마 여성분이 한 30명 정도 오,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3%.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근데 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싶은 게 그렇죠. 말씀드리다시피 없죠. 쇠로 그렇죠. 배를 만드는 회사라서 또 문화가 또 여자분들이 좀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저희 쪽도 뭐 설계도 그렇고 생산도 네. 그렇고 여자분들이 가져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신입 뽑을 때도 뭐 여자분들 설계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뽑는 경우도 제법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완전히 길이 막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네, 네. 단지 그 업종 특성상 특성상 좀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다. 아무래도. 그 정도 답변 네, 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사무직인 곳에는 뭐 남녀 성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제 실무 파트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 전공에 맞는 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남성분들이 좀 많은 거는 예, 한진중공업의 특징이겠죠. 자, 오늘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제대군의 온라인 채용 박람회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대신해서 우리 차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우리 한진중공업은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또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또 다른 기업을 모실 텐데 혹시 차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채팅창에 질문을 드렸을 때 요거 정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꼭 필요해요.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사 꿈꾸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 촌철살인으로 해주신다면 못했던 말씀 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취업의 문은 이제 계속 좁아지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 네. 이전부터 해가지고 뭐 AI니 뭐니 뭐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나 남을까 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좀 남은 먼 미래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취업의 문은 좁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기업에 취업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우선 본인이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조선공학을 전공해서 조선 설계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 설계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를 어디 가야 되고 전공을 어디 가야 되고 그리고 학력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제 플러스 더해지는 이제 자격증들 네, 이게 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스펙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격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사 같은데 회사 같은데 지원할 때 당연히 전공도 거기고 관련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예로 그렇게 들었는데 무수히 많은 이제 직업들이 있고 네. 직종이 있고 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딱 한 가지만 정해가지고 그거 한 누름만 파는 게 예전에도 뭐 한누불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요즘은 더더욱 그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멀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사람들이 다 다능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정통이 있어야지 그 분야에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진중공업이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내년에 채용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좀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만약에 사무직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워드나 엑셀을 잘한다고 해도 그 자격증이 없으면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다 있는데 혼자 없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해요 말해도 증명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인사 담당자를 본인 개인이 미리 만나기는 참 힘들거든요. 이런 채용 박람회에서 정식으로 모셔서 우리 이동진 차장님을 한번 제가 만나뵙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인사 담당자로 만나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1 부산 지역 특성화고 제대군이 온라인 체험 박람회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진중공업에 우리 수고해 주신 이동진 차장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주식회사 MBC 플레이비 채용 설명회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